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제 마음이 참 묘합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한 사람이 여러분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되더군요.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걸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더 깊이 침묵할 줄 알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진 적 말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서 마주쳐도 어색해지는 그런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또 이런 경험은 어떠신가요? 가족인데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도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며칠을 가슴앓이 한 적,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혹은 손주에게 별 뜻 없이 한 말이 그 아이의 마음에 작은 가시가 되어 박혔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그 밤에 잠이 잘 오시던가요? 저는 안 오더군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새벽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도 있지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혹은 지하철 안에서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순간 내가 아까 그 말은 왜 했을까? 그 사람 표정이 살짝 굳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내 말에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그날 저녁 밥맛도 없고 좋아하던 드라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그래도 다시 만나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어색해져도 몇 달 뒤면 또 술 한잔 기울이며 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번 어긋난 관계가 평생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더 자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마음을 졸이고 그토록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모든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찾으려고 저는 오랜 세월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또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의 비밀이 하나 있더군요. 바로 삼척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적의 마음까지 얻는다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척이라는 것은 가식이 아닌가, 진실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 척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깊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그 세 가지 지혜를 여러분께 조용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저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어르신들로부터 제가 받은 선물을 이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관계가 있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척은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아니, 본 걸 못 봤다고 하는 게 무슨 미덕인가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때도 있고, 말이 헛나올 때도 있고, 옷에 얼룩이 묻은 줄도 모르고 외출할 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잘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울을 보면 옷깃에 무언가 묻어 있고, 식사를 하고 나면 셔츠에 국물 자국이 남아 있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색하게 웃기만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제가 동네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꼭 짚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셔도 상대방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웃으며 넘기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똑같은 실수를 보고도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누군가 찻잔을 떨어뜨리면 괜찮아요. 저도 어제 그랬는걸요 하시고, 누군가 이름을 헷갈리면 아이고 저도 요즘 자꾸 그래요 하시며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분 중에서 누구의 곁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으십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을 피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못 본 척 해주는 사람 곁에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저 나로 있어도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척 할 줄 아는 그 침묵에서 드러난다고요. 옛 선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남기셨지요.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 큰 인품을 보라. 이 말씀이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마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만히 덮어주었던 그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주었던 그 사람, 여러분이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저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옛 친구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척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 지나갔을 뿐이었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깨의 무게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말이 없는 위로가 그렇게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를 못 본 척 해주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비판한 사람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척은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험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로당이나 교회 모임, 동창회에 나가보시면 꼭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안부 인사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험담으로 흐르는 그 묘한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이 슬쩍 운을 뜹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 말이야, 또는 저 사람 자식이 어떻다더라, 이렇게요. 그 한마디가 시작되면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오릅니다. 다들 귀가 쫑긋해지고 평소에는 조용하던 분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야 소외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뜻 없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그렇대요. 나도 들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험담에 맞장구 치며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잠시 환영받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진짜 신뢰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그저 차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화제를 바꾸는 사람. 아, 그런가요? 그런데 요즘 단풍이 참 좋더라고요 하면서 가만히 흐름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장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이야기도 다른 데서 함부로 옮기지 않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진짜 속마음은 그 사람에게만 털어놓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험담에 동조한 사람은 한바탕 신나게 누군가를 흉보고 나면 묘한 동지애 같은 것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내 얘기도 어디서 저렇게 하겠지. 이 한 줄의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 박힙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 입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한 발 물러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에는 결국 진짜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잠시 모이는 사람들은 있지만 평생 마음을 나눌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지요. 말을 삼가면 더 큰 신뢰를 얻는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가 더 깊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다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분께 와서 이야기를 풀어 놓았으니까요. 누구네 집 사정이 어떻고 누구네 아들이 어떻고 그런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절대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멀리서 자식들이 찾아와도 줄어들지 않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분의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잘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유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듣고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른 척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침묵이 그분의 인생 전체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저 가만히 차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맞장구 치지 않고 그렇다고 정색하지도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시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곧 존경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험담에 휘말렸다가 집에 돌아와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왜 거기서 그 말을 거들었을까?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마음. 저도 젊었을 때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댓글로 그때의 마음을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척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세 번째 척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단계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 일이 잘 안 풀려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지갑 사정이 어려워도 남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존심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이 옵니다. 친한 친구 앞에서 지갑이 비어 있다는 게 들통날 때,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잘 되지 못했다는 걸 말해야 할 때, 건강이 좋아 보인다는 인사를 받았는데 실은 며칠 전에 큰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해묻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다 보이면서도 그저 모르는 척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척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했는데 계산할 때 그 친구가 지갑을 자꾸 만지작거리더랍니다. 눈치를 보니 사정이 어려운 듯 했지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먼저 일어나 계산을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에 자네가 사면 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내 처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줬구나.
그 마음 하나가 두 사람의 우정을 평생 가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날 그분이 아니, 자네 요즘 사정이 어렵나 하고 한마디만 물었더라면 그 친구는 평생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르는 척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몇 년째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사실을 동네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은 사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어르신께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 준 겁니다. 그 어르신이 나중에 그 동네를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진짜 양반들이었다. 다 알면서도 한 번도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게 사람의 정입니다. 그게 진짜 어른들이 사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압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 부족함을 캐묻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 한 발 물러섬이 상대에게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가 내 아픈 자리를 모르는 척 지나가 줄 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내가 약해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옛 선형께서 말씀하셨지요. 다른 이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라고요. 여러분, 이 미덕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보석입니다. 젊었을 때는 솔직한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게 정직이라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진짜 정직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진실을 품는 것이지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인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시선, 선생님의 시선, 친구들의 시선, 직장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의 시선까지요. 그 시선들 앞에서 우리는 늘 잘 보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부끄럽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약점을 보이든 가만히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준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온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적조차도 마음을 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평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칭찬조차
어떤 면에서는 평가니까요. 진짜 사랑은 평가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았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정의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런 시기도 분명히 필요했지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옳음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사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어른은 시시비비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것을,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면서도 굳이 들춰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침묵할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알고 덮어줄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진짜 좋은 어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옳고 그름을 따져주신 분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을 가만히 안아주신 분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후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그분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 주셨는지는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른의 힘입니다. 그게 침묵의 힘입니다. 그게 모른 척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그때 못 본 척 했더라면 지금도 그 사람과 좋은 사이였을 텐데, 그때 모른 척 해줬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떠오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진짜 어른의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후회할 줄 안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후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때 한마디만 삼켰더라면 평생 같이 갈 수 있었을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혈기에 또는 그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서 한마디를 던졌고 그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저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후회가 저를 가르쳤다는 것을요. 그 후회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우리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또 넘기는 겁니다.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인지, 누가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인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 곁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요. 제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선물도 아니고 멋진 말도 아니고 대단한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침묵, 작은 미소, 작은 모른 척,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격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 품격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더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작은 실수가 보이면 그저 미소만 지어주세요.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 그저 차 한 모금 드시고 화제를 돌려주세요. 누군가의 어려움이 보이면 그저 모르는 척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어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이루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더 큰 명예를 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 곁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우리는 그날 하루를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의 실수를 모르는 척해 주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의 험담을 흘려보냈다면 그 자리에 없던 한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보호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분은 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 이런 한마디가 남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비석보다도 그 한마디가 더 값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방에 켜놓은 작은 등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듯이 오늘 제가 드린 작은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디 자신에게도 그 세 가지 척을 적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작은 실수도 보고도 못 본 척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자책의 목소리도 듣고도 못 들은 척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너그러움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울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한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십니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미덕이니까요.
여러분의 그 귀 기울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지,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서 후회가 남으시는지, 그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주는 사람이 될 때 신기하게도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더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채널이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의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이 인연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기를, 부디 따뜻하시기를, 그리고 부디 외롭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